올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서 이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그냥 예전처럼 그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 착륙하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보내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달 탐사, 그래서 광물 탐사, 채취 이런 쪽에 이제 목적을 좀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 여행의 첫 시작의 어떤 하나의 단초로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는 이제 제2의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과 아이디어를 올해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저희 게스트이신데요. 네. 2024년 늘 뭐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죠? 새해부터 올해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사실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잘 될지 궁금하고요. 오늘 우주항공산업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많은데 왜 우주항공 얘기를 하실까 사실은 잠옷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이제 24년을 대비해 가지고 주요 이제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작했고요. 네. 그 가운데 사실 올해는 별로 작년에는 거의 보질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동안 사실 이제 우주 항공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던 반면에 네. 사실은 좀 기간을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부터 다시 또 이제 우주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했었고 지나는 건 아니죠. 현재까지도 진행이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서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위성 이제 우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올해는 그 예전에 60년대 그 아폴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이 아르테미스거든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 얘기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 아마 하반기에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할 겁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아마 군사용이긴 하지만은 정찰 위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이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서비스가 이제 올해 시작이 될 거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또 대항하는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해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그 핫 이슈가 되는 섹터의 상장들이 신규 상장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지금 보면은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우주와 관련돼 있는 신규 상장 업체들이 아마도 이제 이미 뭐 확정이 돼 있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상장이 좀 될 것 같고 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수주가 좀 본격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실적 호전의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주항공 산업을 좀 스터디하려고 왔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도 우리가 했고 2차 전지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 분야가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새로운 또 이제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사실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거. 그런 점에서 방산 얘기도 한번 해주셨고, 그렇죠? 조선 얘기도 해주셨던 것 제가 기억나고,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사실 우주항공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중형주 많아야, 그죠? 캐파가 아니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리고 막 텐베거가 나오고 뉴스가 나 이렇게 보도가 좀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사실 큰 그 글로벌한 변화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먼저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발사체. 요즘 이제 한참 얘기가 되고 있죠. 재활용, 재사용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우주 산업을
본격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왜냐하면 머스크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방이 국가가 하던 그 사업이고 돈이 엄청 들어가는 소위 돈 먹는 하마인데 이걸 민간이 한다고 처음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재사용하면서 민간의 영역으로 가져왔어요, 이 사업을,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반의 어떤 상식을 좀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가끔은 좀 미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보면은 굉장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발사체의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 금액,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면서 예.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이미 뭐 달 쪽으로 여행 가는 건 물론이고 화성 여행도 뭐 이미 예약이 찼다는 말도 있을 네. 정도니까요. 이제 발사체 부문에 대한 거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사체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상국이라고 해서 위성 서비스, 그다음에 통신, 정찰, 기상위성과 관련된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PS라고 해서 한국형 GP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UAM이나 가상현실과 현재 실제 현실관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실제 현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쪽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제작 및 운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 사실 막 그게 그 발사체 말고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죠? 이 구별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네. 가장 큰 시장은 지상국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나왔던 자료들, 작년에 나왔던 자료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보면, 이건 2022년도에 나왔던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강국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여줬던 의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거고. 작년 5월 자료네요. 아니요, 예. 22년도 겁니다. 22년. 네네. 그렇지. 작년이 23년이고 재작년이군요. 네네. 그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과 관련돼 있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이 이제 뭐 내년 2월이니까 올 2월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들이 나왔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을 작년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여야 합의가 되질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정부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한 수 아래로 접근봤던 인도까지 지금 이제 그 우주 탐사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도는 사실은 이제 대단하죠. 위성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낮게 보이지만 인도의 그런 그 최첨단 우주 쪽은 뭐 영성이 높죠. 예.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는 네네.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적고봤었던 예. 데까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 결국은 여기 달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무주공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좀 예. 심하게 얘기하면 먼저 와서 깃박을 꽂으면 꽂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우리 우주항공청은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군요. 네, 아직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임 대통령이 설치한다고 해서 곧 될 것 같았는데 그죠? 네. 이제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뭐 방산 관련해서 수출입 그렇죠. 은행 증자 예. 이슈도 무산되고, 무산된 건 아니죠. 네네. 지연되고. 아직까지 네. 뭐 소위까지도 개최가 안 됐으니까 네. 이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 위성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통해 가지고 발사가 됐고요.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군에서 쏜 거잖아요. 우리 군이 네네.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건데, 물론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했지만 그동안은 주로 미군이나 이런 쪽에 위성 정찰 정보를 받다가 네네. 우리 군이 직접 쏘아 올렸다, 이게 의미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독자 위성 발사에 대한 일정도 계속 준비가 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또 상업 위성까지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마존 역시도 그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요거 관련해서 스페이스X 로켓 발사체를 구매해서 네. 이제 발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존의 프로젝트는 카이포군요. 카이포. 네네. 네. 요것도 이제 23년 중반에 이제 중반견에 이제 팔콘 9 발사를 위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가 공개 매수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장외에 있는 것들을 갖다 공개 매수해가지고 이제 흡수하고 그걸 다시 상장을 위해서 이제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이 본격화된거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쪽과 관련된 거를 또 주목할 되죠. 수밖에 예.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화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게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시스템으로 북극 지역에서 공군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게 이제 미 국방부하고 계약을 위해서 9개월간의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 가지고 상업화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제 상장 그리고 시장에서 우주와 관련된 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로 지금 계속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항공위성 서비스. 네네. 네. 이 부분이 보시면은 GPS 오차 위치가 15에서 33m가 이제 1m, 1.2m 이내로 이제 그 오차를 줄여버리는 좀 획기적이죠. 가끔 내비게이션 하시다 보면 저도 옛날에 운전하다가 몇 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교차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근접해 있는 경우. 근데 이걸 내비를 보고 빠져나가면은요. 틀리는구나. 네, 틀려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길 건너편에 오는 경우가 지금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사분들께도 자기들도 그런 것 좀 이렇게 길 하나가 그죠? 그만 10m 폭이 있는데 이게 1m로 줄어들면 그럴 소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빠져나가게 되면 한참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같은 기업 데서. 탐방 간다고 그 안산 갔을 때도 몇 번 예, 그랬던 것 예. 같고 해서 내가 그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갔었는데. 아유 옛날 생각해 옛날에 지도 보고 찾아갈 때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때 비하면 뭐.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부부 싸움을 많이 줄여준 거예요. 네, 옛날에 맞습니다. 별로 지도 보고 찰 때는 부부간에 길 찾아가면서 또 아저씨 얘기한다 싸움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거든요. 저 길치라고 저도 집사람한테 네. 많이 혼났었습니다. 네. 예전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내 교통부가 이게 네, 또 네. 세계 5번째면 그죠? 그 의미가 말씀하신 있습니다. 것처럼 발사체 이런 건 우리가 뭐 러시아 기술도 빌리고 스페이스X 실어서 보냅니다만 이런 위성 서비스나 이런 쪽은 꽤 우리도 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왔던 게 29일 날 나온 기사인데 미군이 비밀 우주선 X-37B 이거를 7번째로 이제 발사를 한다고. 이게 뭐예요, 비밀 우주선은? 이게 이제 무인 우주선인 모양인데 예. 이제 약간의 정찰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경쟁하면서 아무래도 군사용 목적일 테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시장에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7번째로 이제 이게 발사가 됐는데 예. 이거에 대항해서 중국 역시도 이와 비슷한 거를 발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미중 간에.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뒤통수를 완전히 맞았던 게 러시아에서 스푸트닉스를 쏘면서 그죠? 네네.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스푸트니스 샥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미국이 그 당시 소련이죠, 그죠? 그 맞습니다. 소련이 우리보다 우주를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보다는 미중 간에 네네. 우주 전쟁이 되는 네네.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네.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이나 최근 이슈를 가지고 종합해서 첨가를 한다고 올해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한 네. 40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 하반기 스푸트니스가 67년인가 뭐 50년대 후반 그런가요? 네. 어떤 걸로 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가 68년인가요? 네네. 69년인가 맞아요. 이제 예. 그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워낙에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소련이 망해가지고 네. 뭐 분할이 되고 하니까 이제 우주 쪽으로 그쪽에서도 확장을 안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고비용에 이제 사실 효율은 없잖아요. 먼저 가서 찍었다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서 이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그냥 예전처럼 그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무인 우주선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 달 상공에 그 우주정거장을 만들고요. 여기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며칠 쉬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보내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달 탐사. 그래서 광물 탐사, 채취 이런 쪽에 이제 목적을 좀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 여행의 첫 시작에 어떤 하나의 단초로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는 이제 제2의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우주 달나라 그죠? 네. 그때 또 우주 관련된 우리 박사님 돌아가신 분 있었는데 그죠? 조경철 박사님. 네, 그러면서 이거 아는 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와 이제 정말 우주를 각국이 그죠? 가서 정말 그냥 투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자원 개발,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는 그런 해가 됐고 올해가 이제 달 탐사 원년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사실 우주항공하면 이 항공기 쪽 이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이 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항공기 이런 쪽이지 우주 쪽은 뭔가 좀 멀어 보이고 손에 와닿지 않아 보이고 또 분야도 사실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터디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부문별로 아까 잠깐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문별로 이제 내용이나 관련 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앞서가지고 네. 우리가 저기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진행을. 맞아요. 우주 산업 규모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네. 우주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최근 추이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제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제가 것 같고요. 헷갈렸습니다. 예. 글로벌 우주 산업기 이제 규모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발사체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7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거는 지상 장비 쪽 145억 달러 1,450억 달러고요. 네. 그다음에 위성 이제 위성 서비스. 서비스가 1,13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사체 쪽으로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여하거나 또 충분히 할 여지가 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통신, IT 이런 쪽은 우리가 또 강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비중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군사정찰 쪽이 가장 크고요. 네. 군사정찰 쪽이 가장 크고 이제 또 그 민간 군사용으로 해서 통신방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방송 쪽, 상업용 통신방송 쪽 요걸 세 개를 합치면은 전체 시장이 한 70% 정도가 군사 그다음에 방송, 상업용 통신방송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올드 스페이스는 주로 정부 국가에서 전략적인 목적에서 나사 이런 데서 그죠? 전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 군사 안보 뭐 이런 이제 경제 맞아요. 이런 예. 쪽으로 이제 하는 쪽을 말씀드리면 되고요.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상업용 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경쟁이 좀 있게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MTN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우주항공 뭐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그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이게 네네.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온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 표를 보니까 잘 연결해 주셨네요. 네네. 기간도 장기 단기 그다음에 개발 주체도 정부나 연구기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뉴 스페이스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뉴 스페이스 쪽으로 기울어 있기보다는 아직은 정부 주도가 좀 많죠. 예, 그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마켓은 결국은 그렇죠. 예. 뉴 스페이스가 됐든 올드 스페이스가 됐든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시작 단계 아주 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그 성장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 우주 산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특히 상업용 쪽으로 커지게 된 거는 발사 서비스 쪽에서 이제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제 된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재사용 발사체 네. 이걸로 인해서 전체 비용이 7분의 1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7분의 1.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네. 상업화하고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하는데 예. 많이 좀 유리해지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 이제 그죠? 네네. 네. 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통신위성하고 위성 데이터 시장이 스페이스X, 원앱, 텔레셋,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46,000기의 위성 발사를 계획 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스페이스X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인터넷망 프로젝트 아이리스2 이거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데다가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중국은 13,000기의 군지위성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 공간은 사실 그 지리적인 어떤 구획 정리가 된 것처럼 이 국가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자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찍는 게 사실은 지금 임자인처럼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앞서 나가는 그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뭐 룩셈부르크 뭐 일본 이런 쪽은 법으로 그 민간 기업이 채굴한 우주 자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이제 자유롭게 개발하려는 그 의지죠. 그렇죠. 의지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선점을 하면 이제 뭐 어쨌든 자원이라는 거.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보 중요성이 또 증대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서 강대국들은 이미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달만 놓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중국이 자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히토류만 하더라도 예. 지구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농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사실 이제 달에서 진짜로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사해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포텐셜을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 움직임을 밖에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면 뭐 달이나 앞에는 소행성이군요. 여러 네네. 행성에 여러 그 자원들이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된다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아니 지금 달에 아까 여기 헬륨3 있다 그러시길래 저도 찾아보고 왔어요. 헬륨3가 뭐지 그랬더니 헬륨이 우리 풍선 왜 어릴 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게 헬륨이잖아요. 예, 예. 헬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고, 네, 희귀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헬륨이 없어진다는데, 그거 풍선 하나 사실은 제대로 원가 받으려면 한 10만 원 받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풍선이나 열기구 이런데 헬륨을 쓰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어쨌든 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거 하나는. 예. 그 DARPA라고 해서 이제 디펜스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그냥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 조직입니다. 이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제 50년대 미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스푸트니크 1호 발사가 이제 먼저 하는 바람에 미국이 쇼크를 58년이군요. 하고 58년에 설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 때까지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때 이제 소위 고인플레 뭐 이런 것 하면서 미국도 경제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오고 또 러시아 쪽, 소련 쪽은 좀 뭐 힘들어지고 이런 구간이 겹쳐지면서 주춤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정권 때부터 예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 쪽이다. 요걸 이제 보시고 24년도에 달 착륙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가 발사가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 정권에서부터 이게 미국 국방이 아니라 우주 항공 예산이 늘었다는 게 와, 우리가 트럼프를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사실 이게 그쪽 우주 쪽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는 러시아가 개발하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그죠? 우리가 놓칠 수 없다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죠? 뭐 경쟁자들이 안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내피셜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오면서 뭐 우주 정복하고 이러니까 미국도 다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닌가? 제 내피셜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긴 한데 그 의외로 중국이 그 미국이 이제 우주와 관련된 쪽 특히 뭐 우주선 보내고 이런 쪽에 좀 등한히 할 때 상당히 많은 우주선을 발사한 바가 있고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 보시면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사실상의 이제 양자 경쟁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그 기관에서의 예산 증가할 1위는 그 가운데서 저궤도 위성하고 원자력 로켓이다. 뭐 이런 건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증가를 했는데 저는 미국이 부러운 거는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미국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거는 큰 그림에서 계속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가를 위한 거라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간에 이거는 정당을 떠나가지고 좀 지금 연속성이 이제 있으면 트럼프 좋죠.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 뭐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있으면서 IRA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의 보조금 이런 게 없어진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미국의 국익이 된다고 하면 할 거예요. 그 말은 네. 미국은 그 미국의 다인종 사회 3억 인구를 그 움직이는 물밑에 그 리더십의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세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국가 아젠다를 밀고 가는 거죠. 그 지금 뭐 IRA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아니죠. 전 대통령이 네네. 말하는 네. 거하고 실제 공화당 내부 분위기는 또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찌 됐든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글로벌 국가들의 우주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주사령부 2019년에 창설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올해 이제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까지 70억 달러가 투자가 돼서 독자 GPS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재사용 발사체 역시 개발했고, 그 다음에 달 탐사선 이제 창의 6호 이걸 개발하고 있고, 창의 5호는 달 암석 2km 채취 및 귀환을 해왔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이 이미 그 무인 우주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화성 탐사 관련된 것도 이미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우주정거장 역시 지금 중국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보이시는데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느라 제가 판단하기엔 얘네들이 그렇죠.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긴 네. 한데.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필요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쟁하느라고 기름 팔아서 군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위성 쏘아 올리면서 러시아에 차관 같은 거 주고 그 기술 받아오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일정 부분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막 쏟아붓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네. 역사가 이제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됐구나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 차관 줄 때만 해도 그 돈 떼였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떼이는 대신에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예. 뭐 우주선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군사 무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하게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들급 그러니까 첨단 네. 무기가 아닌 이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기술은 획기적인 거는 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사실은 지금 여기도 정신이 없는데 과연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이제 여러 나라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한번 한 20개 나라가 묶여 있는데 하나의 의사결정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누가 돈 될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G3라고는 하나 그죠. 미국이나 중국한테 밀리는 거죠, 뭐. 지금 돈줄이 독일인데 네, 독일 독일이 경제 좀 어렵잖아요.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네. 그래서 네. 유럽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고 인도 앞서 그렇죠. 이제 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가 우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네. 2019년도에 이미 우주 안보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유인 우주선 발사, 그다음에 유인 궤도 우주선, 뭐 태양 관측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도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과 많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 달 탐사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 앞서 이제 중국의 창호 5호가 중국에서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앞에 2019년도에서 23년 사이 공간에 보시면은 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창호 6호, 7호를 발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창호 6호 발사 시기하고 미국이 아르테미스 5 발사 시기하고 거의 같잖아요. 24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중국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쟁 관련 구도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도 뭐 이제 궤도선이라든지 착륙선이라든지 이런 거 발사한다고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왜 없어라고 하시면 우리도 미국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서포팅 역할로 좀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형 발사체와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과학 로켓 이거는 뭐 히스토리니까 넘어가시고 한국형 발사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로호가 있고요. 누리호. 네. 누리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나로호와 누리호의 차이를 보시면은 이게 일단 사이즈가 달라요. 100kg급 인공위성 적에도 진입시키는 발사체 개발했는데 이거는 1.5톤 실용 위성에 투입시키는 발사체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누리호가 아무래도 기술적이거나 뭐 규모로나 뭐 금액으로 보나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올라왔다. 물론 비용은 아직은 이제 우리 국가 체력이 온전히 감당할 정도로 만만한 비용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위성 사업 그다음에 이제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하면 가슴이 뛰고, 네. 또 무슨 주식이 있을까? 가슴이 뜁니다.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우주와 관련된 여러 최근의 뉴스, 히스토리, 각 국가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는 이유, 또 거기에 민간 기업까지 뛰어든 뉴스페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저희 방송을 저희 걸 시청하시는 같이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연관성이 있고 봐야 될 것이냐가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앞서가던 그 부문별로 내용이나 관련 업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작년 말부터 갑자기 좀 올랐어요. 이게 제가 자료는 작년 말에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6% 7% 오른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공부 차원에서 일단 익히신 다음에 종목을 보시다가 어떤 좀 조정을 받거나 좀 눌리는 기회가 있을 때 네.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발사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2017년에 스페이스X가 그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로 180회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위성이 됐던 우주성이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180회가 되면은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사체 관련돼 있는 기업들 여기 언급이 지금 쭉 돼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해외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보잉도 있고 에어버스 항공사들이 또 있군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보시면 스페이스X 있고, 네. 물론 비상장이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돼 있죠. 한국형 발사체가 아무래도 개발이 됐고 그렇죠. 예. 나갔으니까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아마 이노스페이스가 올해 상장이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상국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 내에서 37% 비중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 장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것들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 등의 이제 위성 항법 그다음에 이제 그 칩셋 및 수신기에 탑재가 되는데요. 지상국은 안테나, 수신기, 전력 증폭기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이 우주 산업 내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우리도 이쪽에서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을 우리가 쏘아 올리는 어쨌든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있어야 우주 공간에 올리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 컨트롤하는 게 지상에서 교신하고 네네네네. 뭐 한다는 거죠. 지상국이란 개념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이 외국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 중에는 여기는 비상장으로 나와 있는데 컨택이 작년에 상장했고요. 아, 네, 상장했군요. 네네 인텔리안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가끔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소개가 됐을 겁니다. 네. 해상 안테나, 쪽, 예, 뭐 그쪽 이렇게. 안테나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마존이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참 눈에 띕니다. 우리 스페이스X만 주로 많이 보는데 그죠? 네. 아마존이 우주 계획, 그러니까 아마존이 은근히 이거 말고 클라우드 쪽에서도 그렇고요. 예.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이직이 돼 있지만 예, 굉장히 이제 사세를 확장을 하는데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도 좀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가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위성체를 만드는. 위성체. 근데 이제 이게 저궤도 위성은 주로 이제 킬로미터 기준으로 2,000km 밑에 200에서 2,000km 250에서 2,000km 사이에 있는 지상에서부터. 네. 예.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통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습니다. 저궤도 쪽은 중궤도 쪽은 이제 2,000km 이상, 2,000km 이상에서 36,000km. 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겠죠. 이거보다는 사이즈도 클 것이고 이쪽은 이제 통신, 그다음에 관측, GPS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지궤도. 예. 정지궤도라고 하는 건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정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36,000km 이상에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이제 통신이 될 거고 위성 방송 주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네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네. 사실 모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우리나라에 또는 해외 기업 중에 어떤 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 이제 이런 걸 찾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돼 있는 기업을 보시면 뭐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요. 보잉이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X, 원웹 뭐 이런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뭐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 정도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부품 쪽이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예. 네, 부품 쪽이고 본체를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위성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현재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상업용까지 확장하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저궤도 위성은 주로 이제 관측 데이터 수집하고 전체 위성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저궤도와 관련돼 있는 회사는 뭐 해외 쪽은 그냥 보시면 되고 국내 쪽에서는 역시 한화 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컨텍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여기 나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일 밑에 이 회사도 아마 올해 상장을 아마 예상하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올해 생각보다 많이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항상 보면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상장하는 기업도 관심이 있지만 산업 자체가 부각될 수 있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중궤도 위성 관련된 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좀 제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항법 시스템 주요 활동 분야 이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주요 활동 분야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한다든지 이동통신망 가입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물류 관리 그리고 UAM, 드론 뭐 이런 쪽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중궤도 위성 쪽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지궤도는 이제 공전주기, 자전주기하고 같아서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42%가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세 개 위성이면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커버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규모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GPS 관련된 부분들. 요거는 뭐 4차 산업하고 미래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UAM도 하게 될 거고 아까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갖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현실의 모습을 가상화 현실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토지 측량 등으로 이제 쓰이는 이제 KPS 한국형 GPS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위성 제작과 이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성 활용 서비스하고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업체들 이렇게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좀 들어가고요. AT&T. 네네. 네. 통신사들이 좀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로 보면은 밑에 역시 KT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는 세트랙아이, 컨택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중에서 그 SIS라고 네. 이 회사도 지금 있고, 근데 이쪽은 뭐 이렇게 딱 보셔도 사이즈가 규모가 이렇게 큰 그러니까요. 회사들이 아니다. 네.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처럼 뭐 체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총 조합을 하는 쪽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쪽에서 총 조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그 밑에 회사들 쭉 있습니다만 그거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역시 한국항공우주, 아무래도 이쪽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 그 우주 항공 쪽에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네.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한화그룹 자체가 이쪽과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그룹 쪽들이 많이 이제 관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국방과 우주기술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방 쪽, 특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의 역할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부 쪽 외에도 정부기관하고 평년 대비 2배 정도 계약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이 늘어나는 게 나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상업회사들 이런 쪽에서 이제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앞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뉴스페이스 쪽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붙여드린 거고요. 뉴스페이스 세부 산업의 조망도인데 뭐 굵직한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 딱 눈에 띄는 게 뭐 일단 스페이스X가 많이 스페이스X. 보이고, 그 블루 다음에 오리진. 네네 이게 딱 보셔도 그냥 몇 네. 개 회사들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시했던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년은 사실 조금 멀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작년 말부터 정찰위성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국의 창어 6호의 발사 이런 것들을 앞서 가지고 우리 역시도 앞서 2월 달에 이제 발사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작년 말하고 작년 말 거를 한번 공시 자료 찾아보시면은 이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수주, 물론 정부로부터 주로 수주한 거지만은 이제 수주 내역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곧 시연하려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네. 어쨌든 우주에 대한 도전이나 이게 과거에는 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산업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뭐 소위 AI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게 이제 막 두각을 받을 때 한국에서 그럼 엔비디아 수혜주는 뭐냐? 그러면 누가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사. 사실 해외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옛날엔 사실은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모바일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미국에 있다면 사실 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국내 기업들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아까 보면 아마존,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안 됐는데 상장 모멘텀이 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또 혹은 항공기업체들, 뭐 보잉이나 이런 쪽 있겠어요, 그죠? 네네. 네. 아까 이제 블루 오리진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네. 예. 그런 쪽으로 사실은 좋은 건 나쁜 건 뭐냐면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주로 우주만 하겠지만 아마존은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뼈를 소위 갈라내기가 어려운데 뭐 다른 것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여러 개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있고, 네, 해외 쪽에서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국내 쪽에서는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사실 언급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이나 통신 장비 업체들이 거의 다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그죠? 네네네. 이걸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지? ETF를 사야 되나? ETF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이제 회사들을 보시면 네. 이제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는 좀 셀 수 있지만 예. 이제 그게 물론 오버슈팅이 나와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그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가지고 싶으시면 대형주 이제 중심으로. 대형주 쪽에서 네. 보셔도 되고 대형주 쪽에서도 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주가 보면은 아까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화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한번 소팅을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연결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핵심이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소팅해 보시는 방법. 이제 하나그룹이라고 해서 그냥 뭐 하나 여러 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주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그 안에, 몇 네. 개 회사들이 더 있고요. 그 안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거기서도 종목을 골라내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와 관련한 것 비슷한 거 내지는 이제 오히려 신규 상장되는 것들이 작년 어떤 패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두산 것도 한번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두산이 로봇 하는 줄 사실 알았나요? 몰랐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그 이후에 뭐 하나도 한다고 물밑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네네. 상장하면서 확 부각이 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다 안 좋을 겁니다. 예. 작년에도 안 좋고 재작년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회사들 가운데서 이제 전화하면은 부품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네. 현실성 있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걸 네, 감안해서 네. 봐서 턴어라운드 같이 맞물려질 수 있는 회사 쪽을 관심을 갖고 한번 넣으셨다가 기회가 될 때,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라는 게 지금 사실 작년 한 12월 20일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많이 오른 건 한 3, 40% 올랐어요. 아, 이 관련주들도.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당혹스러웠던 그러게요. 게 그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나 이슈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꾸물꾸물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방송 이렇게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보면서 네. 맨날 옳은 것만 얘기한다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준비해놓고 나서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준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연말 연초되면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예. 오늘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 있으니까 그걸 네. 감안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네. 넣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동안 스크린 해드렸던 걸 가지고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제 역할상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 큰 기업들은 사실 양수겸장이에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그룹이라 이런데 이제 우주항공과 또 방산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양수겸장이 되는 거고요. 그 약간 규모가 조그만 기업들 위성 뭐 저궤도 기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테마가 됐을 때 그죠? 테마성 됐을 때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큰 흐름에서의 우주나 혹은 국방 이런 쪽에 관련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카이나 하나그룹의 계열사들 그다음에 이쪽에서 내년에 상장하는 게 또 뭐냐 이런 게 테마가 뭐가 되느냐 그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단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알게 모르게 올라 있으니 관심권에 넣어두고 보자. 네네. 이 정도 정리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관한 큰 그림들을 좀 그려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